결혼식장에 신부 보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정적을 깨고 울린 지역의 휴대전화. 짧지만 잔혹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지역은 손에 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 뒤로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는데요. 하객들은 술렁이며 수군댔습니다. 신부가 도망갔다고. 저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아버지 이상철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 김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는 고개를 숙이며 이놈의 집안이 또 시련을 겪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은 모든 게 부끄럽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그를 더 옥죄었고 어머니의 눈물은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집을 떠나 홀로 타지로 향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발을 들인 곳은 먼 지방의 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고 그는 막노동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 자루를 옮기며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됨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고집했을까? 결국 얻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 밤이면 허름한 여관방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듯 삐걱대는 방에서 그는 홀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한편 은호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일상을 붙잡았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새로 맡은 프로젝트 현장에서 도면을 펼쳐 보이며 여기 벽은 이렇게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꼼꼼함에 감탄했지만 은호의 속은 늘 텅 빈 듯 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일 때마다 결혼식장의 소문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신부가 도망갔다더라. 그 집안이 난리라더라. 은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방 안에 홀로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가슴속 깊이 묻고 꿈을 향해 애써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을 단순히 신부의 배신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밀히 사람들을 만나며 보아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아가 결혼 직전까지 다른 기업 인사와 접촉하며 결혼을 사업적 거래처럼 다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이 사실을 지역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타지로 떠난 지역의 행방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은호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서라도 이 비밀의 끝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체면을 구겼다는 자책감에 밤마다 술을 찾았습니다. 내가 괜히 결혼을 허락했지. 괜히 체면 차리느라.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역이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라고 했지만 이상철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만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배우는 법이다. 지역이도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게다. 지역은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며 자신이 변해감을 느꼈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구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결국 내 힘만 남았구나.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건 늘 은호였습니다. 울던 얼굴, 고백하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던진 차가운 말.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성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선배가 미워요. 그런데 왜 아직도 걱정이 될까요? 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은호 씨 마음이 그렇다면 그게 진짜예요. 미워도 그리워도 다 은호 씨 마음인 거예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은 공사장에서 우연히 서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자 있잖아, 내 결혼할 뻔했던 사람. 지금 회사 쪽에서 큰일이 났다던데? 그 말은 지역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도시, 끊어낸 인연. 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여관방 창가에 앉아있던 지역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익명.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돌아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역은 손에 쥔 휴대전화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떠나왔지만 결국 자신이 맞서야 할 진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메시지를 받은 지역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버텼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분명 변해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을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무너져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서울에 내린 순간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역의 마음은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버림받은 신랑, 실패한 남자.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이 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가장 먼저 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인테리어 현장에서 도면을 검토하던 은호는 그가 나타나자 손에 쥔 펜을 놓쳐버렸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은호야. 지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은호의 눈빛은 차갑지만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돌아와서 뭐 어쩌려고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 말에 지역의 가슴은 무너졌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난 아직 해야 할 말이 있어. 은호는 등을 돌리며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아직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 그걸 내보이는 순간 또다시 무너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성재는 지역의 귀환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은호 씨 상처 준 것도 모자라서 다시 흔들어 놓으려고? 지역은 침묵했지만 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늘 내 선택만 생각하지. 남의 마음은 한 번도 안 봤잖아. 지역은 끝내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지만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역, 이번엔 내가 널 막을 거야. 지역은 결국 보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당신은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역은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과거의 설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아는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뒷모습에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왜 그랬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뭐죠?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끝났어요. 그러나 지역은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귀환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을 보자마자 화부터 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왔어? 아직도 우리 집안 망신이 덜했냐? 하지만 어머니 김다정은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이제라도 돌아온 게 어디예요? 할머니 조옥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돌아온 건 잘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책임져야 한다. 지역은 고개를 숙이며 알아요.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역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은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둔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려 했지만 그녀는 애써 차갑게 굴었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한테 필요한 건 지역이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잘 살고 있잖아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 혼자 괜찮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성재가 모은 정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보아의 결혼 파투 뒤에는 단순히 사랑 문제가 아닌 회사 내부 권력 다툼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하늘건설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 속에서 보아는 희생양이자 도구였고 지역과의 결혼은 그저 계산된 수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이 사실을 지역에게 전하려 했지만
아직 은호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문 안에서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고 창밖으로는 은호의 불 꺼진 집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혁 씨,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밤 혼자 나와요. 보내니는 보아였습니다. 모두가 제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같은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혁은 후회의 시간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고 은호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었고 은호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혁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은호와 성재, 보아와의 삼각관계는 극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화려한 날들입니다.